자입니다. 자, 페이지 80페이지. 80페이지고, 자, 내용이 원자 모형을 전제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냐면, 그 보어가 실험하는데, 어떤 기체를 실험하냐면, 수소기체. 그렇죠? 수소기체를 했다는 것이 포인트야. 수소기체에 대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자 하나의 수소를 할 때는 거의 말대로 맞아. 다 맞는데, 전자가 두 개 이상의 경우는 보어 말대로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게.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 보어가 실험한 거 뭐냐 보면은, 그러니까 수소기체를 좀 집어넣은 실험관인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죠? 자, 수소기체를 조금 집어넣고, 유리관에다가, 그죠? 다른 건 없어. 수소만 있어. 그리고 여기다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걸 보면 저 수소기체한테 에너지를 준 거야. 전기 에너지를 준 거. 그러면 저 수소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전기 에너지 먹어. 다시 말하면 에너지 먹어. 오케이? 우리가 전에 고일 때 배웠는데 원자핵이고 그 껍질 배도가 있으면 전자가 에너지 먹으면 어떻게 돼? 나갑니다. 나가고 거꾸로 전자가 에너지 내보내면 또 들어옵니다. 보시면 오케이? 잘 보죠. 이 수소 방정관 속에 있는 그 수소 원자 전부 다 에너지 다 먹어서 전부 다 모든 전자가 다 바깥으로 다 나간다. 는 건 아니고 그 바깥으로 나가는 전자가 있는가 하면 또 들어온 전자도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어느 수소 원자 경우는 저 에너지를 먹어서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고 또 어떤 수소 원자 경우는 또 나갔다 전자가 다시 또 들어온 경우도 있는 거. 되십니까? 그 얘기 또 어떤 예를 좀 들면 학교에서 뭐 하게? 얘들아? 학교는 뭐 한대요? 공부 안 되죠? 공부? 그러면 학교 가는 모든 학생들은 공부를 다 열심히 다 해? 안 그러죠? 똑같아요. 이 속에서 수소 방정관 속에 있는 수소 원자가 전부 다 정해진 에너지 전부 다 먹어서 모든 그 수소 원자의 전자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전부 다 나가는 거? 바깥으로 다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들어온 전자도 있는 거야. 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자가 나갈 때는 에너지 흡수하고 또 전자가 들어올 때 에너지 방출하고 그렇습니까? 그때 전자이다 보니까 그 방출하는 에너지 영역을 해봤자 주로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우리가 전자기파 하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빛? 우리 빛이라고 할까? 빛? 물론 눈에 보이는 빛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빛도 있고 어때요? 아무튼 전자의 경우가 전자가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전자기파 형태로 내보내.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필이면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을 내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가시광선 영역으로 내보내는 거? 가시광선으로 내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게? 빛난다.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빛나 보인다고. 빛납니다. 이게 하나? 그죠? 잘 들어오지? 근데 저 빛을, 저 보어가, 예쁘다, 빛나네, 그렇구나. 계속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저 빛을 조금만 트이면 슬릿, 되나? 슬릿 별로 보이는데 조금만 그러니까 얇은 틈이야. 얇은 틈으로 빛을 보내고, 그 빛을 그 분광기 풀죠? 분광기 통해서 나무 쓸 때 나오는 그 스펙트럼, 그걸 보니까, 잘 봐. 스펙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이나? 보이십니까? 보이나? 좀 불 정보 끄고 스펙트럼 보이십니까? 스펙트럼 잘 보게 되면 그 검은색 파트에 칼라상 보이는 거 이것이 뭐야? 그 선 스펙트럼인데 이것이 뭐야? 방출 스펙트럼 되나요? 이게 하나? 이렇게 그 띄엄띄엄 보이고 하는 거야 되나? 그럴 때 보호가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선이 띄엄띄엄으로 보이는 이거 뭐야? 라는 거 왜 띄엄띄엄으로 보일까?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내가 지금 보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 보호가 이걸 실험해서 보니까 이렇게 선 스펙트럼 보여. 그러니까 보호가 그렇구나 해서 끝이 아니고 왜 그럴까라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답을 몰랐어. 답 모르고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처음 그렇게 접한 그런 경험이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보호가 이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그 아무 데나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 곳에만 있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전자껍질. 그래서 전자껍질. 특정 곳에 있다는 거, 전자껍질.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전자가 도는 그 궤도라 이게. 이 전자껍질에 있는 부분에서만 전자가 존재하고 이 전자껍질이 안 되는 전자가 없다는 거야. 됐나? 오케이? 내 말 이해가나? 그래서 보호업체에서 잘 따라와야 돼. 됐나? 라고 할 때, 그리면은 봐. 그러면 전자가 봐요. 안쪽 바깥쪽 이동하고 또는 바깥에서 안쪽 이동하고 이동할 때 그러면 다 있네. 봐봐 중요한 거. 그죠? 전자가 안쪽에서 바깥쪽 갈 때 또는 바깥에서 안쪽 들어올 때 그때는 전자 쪽 가는 거지. 봐봐. 근데 여기서 뚫어간다. 간다. 같이. 갔을 때 내가 가는 건 중간에 다 보이지. 그럼 내가 보면 이 사이도 전부 다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보면 전자 경우 이렇게 다 이동한다고 하면은 모든 영역,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부 다 빛이 다 보여야 돼. 근데 안 그런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전자처럼 되게 조그만 그 것들은 됐나? 되게 조그만 것들은 특히 이동할 때 진짜 뿅 간다. 이것이 뭐야? 순간이동 하는 거. 그래서 순간이동 통해서 쭉 가는 거야. 됐나?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뿅 가는 거. 알겠나? 이것이 좀 어려워 이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할 때 그 큰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 거시 세계, 큰 것에서 우리가 크게 보이는 세계에서 그 거시 세계고 원자 같은 게 어떤 전자 같은 게 되게 조그만 것들 눈 안 보이는 그 세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미세한 세계, 미세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 세계. 그래서 미시 세계. 네? 그래서 거시 세계 경우는 이게 순간이동 못하지. 다 보이고 하는데 이게 전자처럼 그 안 보이는 조그만 것들 미시 세계 경우는 순간이동 가능한 거. 순간이동 해가면서 다 이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 전이할 때마다 이 사이에 때 에너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여기 또 여기 이게 띄엄띄엄 다 존재하는 거. 그렇게 띄엄띄엄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띄엄띄엄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나? 중요한 거. 이해가나? 중요한 사실 보호는 어떤 걸로 실험했다고? 수소의 성질 특징 뭐냐면 전자 한계. 그래서 전자 한계 수소로 하면 다 맞아. 됐나? 물론 보면은 여기 전자 껍질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소 아니고 많이 다른 것들로 해도 다 거의 다 맞거든요. 거의 맞는 패턴인데 좀 미세하게 하다 보면 안 맞아 이게. 하지만 이제 큰 틀로 하면 크게 보면 이제 그 보어의 원자 모양이 거의 뭐 맞아 그냥. 하지만 수소를 땐 다 맞는데 수소가 아닌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차이 때문에 새로운 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 숫자는 되고 그냥 이거 NM 이거 뭐게? 이것이 그 단위인데 나노미터. 그래서 이건 그 파장이 그 길이에 된 거고. 우리 빛의 경우는 우리 책에서 안 나오지? 빛 에너지 세기. 딱지 안 나오네. 자 보자. 자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빛 에너지 세기 그 식은 우리 써. 이 에너지는 써. H 곱하기 F. H는 그 이제 상수, 플랑크 상수고 상수니까 그냥 일정한 수가 이렇게 알면 돼. F는 진동수. 이거 어때 이거? 지금 빛 에너지에 대한 세기 아니야? 그래서 빛 에너지에 대한 그 크기를 구하는 식이다. 그리고 자 빛은 파동이고 파동이 그 속력 구하는 것은 해봤죠?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파동의 속력 경우는 여기 V를 쓰면 V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 주기분의 파장 주기는 파장을 구하는데 자 주기는 우리가 쓸 때 기호가 T이고 그리고 파장은 이제 람다 쓰는 거. 그리고 자 주기랑 그리고 진도수 서로 역수관계니까 얘는 다시 하면은 람다 곱하기 F인 거 F.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 파동에 대한 속력이 하필이면 누구일 것이냐면 하필 빛이 속력에 대한 거. 빛 속력이 우리가 쓸 때 C라고 쓰고 빛 속력 특별히 상수 막 표시해. C라고 쓰는 람다 F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 자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꾸게 되면 얘는 F가 왜 진동수?
이거 람다가 파장 됐지? 파장. F는 뭐게? F는 뭐야? 넘겨. 람다 분식이다. 오케이? 이것을 다시 또 집어. F가. 그럼 뭐가 되네? H 곱하기 람다 분식이 돼. 되게 중요한 거. 일단 이것이 뭘 보냐면 빛 에너지는 진짜 뭐 상수니까 상수를 무시하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더 큰 거. 그리고 파장이 더 크면 현재 여기 상수야. 파장이 더 크면 에너지가 더 작은 거. 봐봐. 저 파장인데 파장이 그 410 또는 434에서 656이고 내가 볼 때 그 AB에서 에너지 누가 크게? A 그죠? 중요한 거. 파장. 그 무조건 숫자만 다 보면 안 되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크다는 거. 중요한 거. 그리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더 작다. 중요한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데 식을 좀 보고 그리고 다음 또 보자. 그래서 보호가 이렇게 전자법질이라는 것을 개념을 도입을 해서 보니까 맞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럼 각 궤도에서 한 에너지 값을 구한 식인데 그것은 우리가 쓰면 n은 이 n 그 조그만 n 이것이 뭐냐면 그 궤도 그 숫자 그거다. 첫 번째 곱질은 1이고 두 번째 곱질이 2고 하는 거. 그래서 제일 안쪽 곱질이 1번. 그 다음 곱질이 2번. 그거다. 됐나? 자, 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그리고 단위가 킬로 제곱물. 근데 중요한 것은 너네들이 이거 1412 이거 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라. 그건 아니야. 됐나? 해봤자 얘는 뭐야? 상수야, 상수. 이 수가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 수는 그냥 냅두고 어떤 D를 우리가 구하는 거. 잘 봐야 돼. 됐나? 보자. 우리가 책 보나. 참고로 이거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문제 수학자 어떤 거 직감이야? 수학자 영감을 통해서 이제 구한 거. 어떤 실험이라기보다 어떤 이제 수학자 감각으로 이제 구한 거고. 우리 잘 보려면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마이너스. 잘 보시오. 자, 이거 마이너스. 그림. 잘 봐. 중요한 거. 첫 번째 껍질, 이 경우는 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 첫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그 값은 분모가 1이니까 1 무시하고 2, 1. 그죠? 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필요적 법을. 됐나? 다음에. 자, 두 번째 껍질은 2. 됐나? 2 집어넣으면 뭐야? 2 제곱. 됐나? 자, 세 번째 껍질은 3 제곱. 됐나? 우리 기본적으로 안쪽 껍질이 에너지가 작은 거. 바깥쪽 껍질이 에너지가 큰 거다. 됐나? 중요한 거. 갑니다. 어쩌라고? 근데 얘들아,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자, 마이너스 에너지 있게 없게? 있을까 없을까? 자,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고, 그리고 에너지 표현을 해봤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배우는 거 에너지 하면 운동 에너지, 또 뭐 많죠, 탄산 에너지도 있고, 또는 역수 에너지도 있고, 근데 에너지는 마이너스야?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어떤 거 떠올리면 그 수학 시간에 극한 배웠지? 배웠죠? 무한대 배웠죠? 자, 무한대 분의 1이 얼마예요? 무한대. 자, 무한대 분의 1. 0. 무한대 분의 1. 얼마? 빵. 맞죠? 자, 여기서 뭐냐면 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곱질은 실제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어떤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그 개념들 도입한 것 뿐이고, 그리고 이 간격이 다 똑같지 않아. 똑같은 걸 가면서 보면 더 좁아져. 더 좁아진 모습이야. 그리고 저 껍질 경우는 개수가 무한대. 엄청 많이 있다. 엄청 많이 있어. 봐봐. 그러면 저기 바깥쪽. 가장 바깥쪽에 전접질은 에너지 얼마니까? 자, 껍질 개수가 무한대야. 됐나? 봐봐. 중요한 거. 그래서 분모가 n인데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그래서 무한대 제곱이 얼마예요?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분의 1310이다. 얼마 나오게? 빵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에너지에 대해서 그 기획할 때 그때 제일 바깥쪽의 껍질에 대한 에너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 기준의 값을 빵을 한 거야. 빵을 했을 때 안쪽에서는 바깥쪽보다 에너지가 더 적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붙는 거.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실제로 마이너스가 그건 아니고 비교해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이 포인트냐면 전자가 이동할 때 나가거나 또는 들어올 때 그때 얼마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는지 또는 그때 그 방출 또는 흡수한 에너지에 대한 파장의 B 또는 뭐 진동수 B 얼마인지 다 구하는 거. 되나?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전자가 전할 때는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차이만큼 그러니까 에너지를 먹거나 또는 방출하나 하는 거.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을 구하는 그 방법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다시 분자에 들어간 이 숫자 1412 이거 해봤자 상수 상수에 무시하고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을 물어본다고? 어떤 비율 뭐 파장의 비 또는 뭐 진동수 비 그 비 물어봐 비 물어보니까 다 그걸 하지 말고 냅둬 나머지 분모 들어갈 거 없다 이거 분자를 1년 보니까 분자는 냅두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잘 보면 돼 됐나?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거 자, 원자가 가지는 전자 껍질은 4개만 있다. 맞는 말 틀리면 몇 개 있어? 무한대. 엄청 많이. 그리고 자, 전자 껍질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실제 있는 거 아니야? 됐니? 설명하려고 이렇게 도입한 뿐이야. 그리고 또 전자는 저 전자 껍질에서만 존재한다. 맞는 말 틀리면? 맞는 말. 전자 껍질에서만 존재한다. 그죠? 바로 껍질. 이 사이에서 없어. 있으면 안 돼. 됐나? 그래서 봐봐. 전자 가진 에너지 해볼 때 첫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또는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또는 세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그 껍질에 대한 에너지만 가져. 갖다 보니까 전자 가진 에너지가 끼어먹던 존재하는 거. 됐나?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수업자 잘 봐. 자, 보호의 경우 봐봐. 중요한 거. 보호의 경우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그 보호 말할 때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세 번째 N 껍질. 오케이? 얘들아 문제. 그 상식 퀴즈. 자,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그 성씨가 뭐 800개 정도 있대. 성씨. 가장 많은 성씨가 뭘까요? 양.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성씨가 뭐냐면 장씨, 장. 중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성씨가 장씨래. 아무튼 아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뭘까? 양. 왜 그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뭐냐면 김씨. 오, 진짜요? 진짜. 알잖아. 지난번 김이 가장 많아. 두 번째 많은 성씨가 양. 왜 그래? 그러니까 집안에 몇 있으니까 그래. 집안에 몇 있으니까. 또 집안에 나와야 돼. 두 번째 많은 성씨가 뭐냐면 이씨. 그 상식. 세 번째가 뭐더라? 세 번째 최씨인가 박씨가 뭐래? 아무튼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 두 번째가 이씨니까 봐. 자, 첫 번째 성씨가 뭐라고? 김씨. 두 번째 성씨가 이씨. 했던데. 나머지 정답이 알파벳 순서 쭉 남았는데 나머지. 근데 K랑 L도 알파벳 순서 아니에요? 하필 KF도 왜 시작하냐고 보면 A부터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 두 번째가 이씨, 그죠? 그다음 알파벳 순서로 다 나가면 돼. 그죠? 그러면 돼요. 나머지 없어요. 아무튼 자, 보호의 경우 첫 번째 껍질을 말할 때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세 번째가 N 껍질, 네 번째 N 껍질 쭉 나가면 돼. 오케이? 근데 진짜 왜 K부터 시작해요? 보호가 지금 우리 좀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과거에 큰 그림. 미래에 보면 동양에 있는 그 조용한 나라, 아무튼 어느 나라에 있는 학생들 위하여 그 나라의 가장 성씨가 이제 그 김씨다, 두 번째 이씨다. 그것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든 거. 외국 사람 뭐지 모르. 외국 사람 K, B, 한다고 뭐 그래요. 우리만 하면 돼, 우리만 알면 되죠. 다른 사람 뭐라 해야 돼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아무튼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전자가 전이할 때
그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만큼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도 방출하는 거. 그게 중요 포인트.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인데, 그죠? 이거 없어요, 그냥. 뭐야? 내가 뭐 했어? 아,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다 뒤로 꺼야 돼. 뒤로 가야 돼. 몰라. 이제. 들어가기 뭐지 몰라, 나. 들어가기. 있어? 도구. 없어요. 없지. 그럴 때는 꺼야 돼. 한번 꺼야 돼. 근데 아니요, 저 아니요. 다시 꺼야 돼.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보면 에너지 출입인데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자를 칠할 때 그때 우리가 고일 때까지 배우는 그 전자비치는 가장 안정한 전자비치.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정한 그 말 뭐냐면 가장 전자들이 가장 에너지가 적게 있을 때, 가장 에너지 가장 적게 있을 때 그때 에너지야. 맞아. 이거 말 본다. 그 바탕 상태 모습은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가장 최소일 때. 우리가 에너지 있으면 그 사고 납니다. 사고. 우리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돈, 응? 돈이라고 좀 떠올리면 돼. 에너지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도둑들이 막 불안하다고. 집에 뭐 이제 뭐 돈도 없고 하면은 뭐 집에 문 열고 닫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죠? 남들이 뭐 돈 주고 돈 주고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보면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정. 에너지가 적으면 안정인데 에너지가 가장 작아. 그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그때 우리가 말 표현은 바닥 상태. 바닥. 그죠? 오케이? 뭐 주식에서는 뭐 바닥에 있대 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뭐 있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오늘 주식 아니고 이제 그 과학이야 과학. 아무튼 가장 에너지 가장 최소 상태 뭐라고? 바닥 상태. 그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제일 많은 상태가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 그거 우리가 들뜬 거. 들뜬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의 경우는 우리가 그 고일 때까지 배운 모든 전자비치 그것이 전부 다 바닥 상태 모습이고, 그리고 들뜬 상태의 경우는 바닥이 아닌 모든 전자비치 그것이 들뜬 상태. 그렇죠? 바닥 아니면 무조건 그렇죠. 다 들뜬 거예요. 그래서 들뜬 모습은 되게 많아. 엄청 많아. 바닥 모습은 딱 한 모습이고, 우리가 고일 때까지 전자비치 했던 거 그것이 전부 다 바닥 모습. 그죠? 잠깐만. 잘 봐야 우리가 고일 때까지 배우는 거 보면 우리 예를 들면 이 그림만 좀 전자비치만 좀 하면 수소의 경우, 그죠? 수소는 전자비치 몇 개 있어? 엄청 무한데. 그 지금 우리가 그 고일 때까지 배운 것은 해봤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 이것이 뭐야? 수소에 대한 전자비치 모습에서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야. 가장 에너지 작을 때 전자비치니까 이것이고 바닥 상태일 때 전자비치. 이때가 아닌. 그래서 수소가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가 아무데나 첫 번째가 아닌. 이것도 아니면 여기 또 아니고 아무튼 첫 번째가 아닌 모든 다른 상태의 전자비치 그거 전부 다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모습 딱 한 모습이고, 들뜬 상태의 모습 엄청 많아. 우리가 그 공부할 때는 그 바닥 상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그 모습이 한 가지가 없으니까.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들뜬 상태도 배웠으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무조건 첫 번째만 무조건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 무조건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있다. 그건 아니야. 첫 번째 없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됐나? 오케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들뜬 걸로 우리 바닥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보면은 시험지 보면은 뻔합니다. 그 전자비치 같은 거 다 주어진 다음에 이것은 바닥이냐 아니면 들뜬 건지 다 물어보니까 틀리면 되는데 안 되죠? 진짜 그렇게 나와요. 나와. 바닥인지 아니면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해봤자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 안쪽부터 다 안 채워지고, 다시 말하면 안쪽에 더 들어갈 전자가 있는 그 전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으면 얘는 들뜬 거. 우리 보면 고일 때 보면은 전자비치 할 때 안쪽부터 다 채우고 그다음부터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 거. 그렇게 다 채워져 나가는 것이고 바닥 상태 모습. 근데 안쪽에 덜 채우고 위에 거 다음 거뭐 전자가 들어가고 하는 거. 그래서 덜 채운 채로
바깥쪽으로 전자가 들어가는 경우, 그때 전부 다 들뜬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없었나요? 우리 처음 배운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없었냐? 들뜬 상태로 전자 배수는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 원자로 하면, 물론 이온일 때 말고 원자로 하면 다 똑같아요. 써보자. 그러면은 다 뻔하면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전자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에너지 흡수하고. 그때 에너지 흡수할 때 보면은 두 궤들의 에너지 차이만큼. 네? 그래서 이게 또 이거죠. 두 궤들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이 궤도로 올라갑니다. 흡수하지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 거꾸로. 자, 바깥에서 안쪽에 들어올 때. 그때 또 이 두 궤도. 두 궤들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내보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오케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거. 얘는, 이 선이 이것이 뭐냐면, 이 선에는 우리 위에, 옆에 이제, 이거는 그래프? 얘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짤수가 이거, 선, 이렇게, 이거. 어? 이 선이, 이것이 곧, 우리가 이제 옆에 나오는 이거 선. 이거 선. 이렇게 다 똑같은데, 더? 똑같은 거야, 이게.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아이, 참. 귀찮네, 이거. 하자. 어? 여기. 하자. 이 경우 보면은, 이거, 두 껍질. 이 껍질. 이 껍질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자, 이렇게 떠올리면 돼. 아 그럼 껍질 굉장히 점점 좁아. 맞아. 더 좁아. 그러니까 똑같은 강이 아니라니까. 아 그럼 보기 쉽게 이렇게 딱 똑같이 간게. 얘는 그냥 그 선으로 그냥. 무슨 말인지 지쓰는 모습으로 선분을 다 표시되는 모습이고.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된 것을 나타낸 거다. 해주면 돼요. 보면은 간격이 넓은데 이쪽 안쪽이고 그리고 간격이 좁은 데가 바깥쪽이고 해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껍질은 n 1, 두 번째 n 2, 그리고 다 이거는 저 마지막 n 무한대. 이거 할 때. 또 전자가 전해할 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E, A, B, C인데 A는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거죠. 이 두 개들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 또 방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 자, 나가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면 돼요. 할 때 C 나오는데 이 나와져 있는 그 분자 하지 말라니까. 분자 필요 없어요. 살포식 나와져 있는데, 그죠? 뭐식 더 나오지만 이거 그대로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머지 이거 숫자 빼 나머지 숫자들만 잘 정리하면 돼. 자, 이건 얘만 잘 정리하면 돼.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거 경우 이렇게. 다음에 또 두 번째. B 경우는 B는 들어오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이제 에너지 방출하면 돼. 잘 보자. A, B 해봤자 똑같은 궤도, 그지? 똑같은 궤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에너지 값이 어때? 다 똑같다. 그지? 다 똑같죠? 똑같이 4분의 3 막 다 되어져 있다는 거. 이거 다 똑같다. 해주면 돼. 그리고 C의 경우는 첫 번째로 뭐야? C 뭐냐? C 어떻게 돼? C는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 이거. 또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들어오니까 그 에너지 차이만 또 빼주면 돼요. 세 번째 이 패턴 이거다. 제곱. 그래서 너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에너지는 단위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리고 그 n 제곱이라는 거. 제곱 맞으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것은 통분. 통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번거로울 줄 몰라도 하다 보면 똑같이 또 나와. 됐나? 오케이? 질문.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이 나와요, 여기. 우리 이거 보면 보이는 거? 글씨.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 관계한다. 됐죠?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이거야, 이거야. 얘다. 자, 이 식에다 말이야. 이 식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
그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온다니까 이거. 나오니까 식을 외워야 돼. 딱히 안 배울 줄 몰라도 외워야 돼. 됐나? 기본. C가 C가 빛의 속력. 그게 상수야, 상수. 상수니까 마치 H랑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상수니까 무시하는데. 빛이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진동수랑 걸로 파잖아. 그래서 LTP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만 좀 잘 알면 돼. 됐습니까?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자, 수소원자 스펙트럼 나옵니다, 이제. 스펙트럼 비율인데, 수소원자가, 아무튼, 지금 너무, 불여수적인 선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선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전자가 띄엄띄엄 존재하니까. 그래서 전자는 원자에서 모든 곳에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배경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이 어디라고? 전자껍질. 됐나? 그래서 전자껍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인다. 그리고 밟으세요. 전자가 들어올 때. 보자. 되게 중요한데 어렵지 않고 중요한데 시험 나오면 막 틀린다 이거.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냥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좀 약간 좀 잘 보여야 돼요. 보자, 합니다. 잘 보시오. 전자가 들어올 때야. 전자가 이제 만일 두 번째 흑제에서 첫 번째 거는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아무튼 첫 번째 게 제대로 들어올 때. 됐나? 우리가 좀 이제 지우고 보면 자, 중요한 거 여기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전자가 그 N이퀄 3 N이퀄 2 이상에서 전자 껍질이 2 이상에서 N이퀄 1로 전자가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내는 빛이 에너지 영역이 어디면은 자외선 영역으로 내보내. 그냥 오케이? 됐나?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들어오면 자외선으로 내보낸다. 됐나? 첫 문제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잠깐만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보이세요? 여기 있다. 잠깐 그것을 아래쪽에 보자. 잘 봐. 자,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우리의 설명 누가 뭐 티가 안 납니까? 근데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긴 열전, 수능력. 그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계열을 말하면 우리가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이다. 그거네. 됐나? 라이먼 계열. 됐나? 이것도 모르면 안 돼. 또 중요한 거. 다음에 전자가 세 번째 이상이 궤도에서 두 번째로 들어올 때, 됐나? 들어올 때. 오케이? 그럴 때는 내보내는 에너지는 물론 빛을 내보내는데 이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을 내보내.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 뭐냐면 그것이 영역이 곧 가시광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내보내고 얘를 우리가 말할 때 얘를 발명해요. 발명계열 들어봐. 그다음 또 있다. 전자가 만일 네 번째 이상에서 들어올 때, 네 번째 이상이 그 궤도 껍질에서 전자가 두 번째 궤도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상어요. 그렇죠. 들어올 때 이때 내버릴 에너지 영역은 우리 얘는 정했어. 정상 영역으로 내보낸다. 자, 정상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당신 처음이야, 그죠? 안 보여? 우리 정상 영역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체온 측정할 때 정상, 그죠? 정상 카메라 하면 사람 모습 보고 색깔로 나 보이는 거죠? 왜 정상? 되나? 근데 이때 얘는 우리가 파생계열 말이에요. 파생계열. 그친가? 됐나? 잘 봐야 돼.
저럴 때. 그래서 전자가 다 들어올 때지. 들어올 때. 전자 나갈 때 말고 전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때 내 분해는 빛이 에너지 영역이야. 됐나? 오케이? 그러면 돼? 이거 때 외워야 돼 이거? 어떤 거 외우면 앞에 글자 따서 외워. 앞에 글자. 어떻게 좀 비교적 어떻게? 자라. 가봐요. 이거 하자. 외워라. 그죠? 외워야 돼. 저는 그 참고로 내가 보면 이제 그 고3 때인가? 고3 때? 아니 고2 때인가? 그때 그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한테 미대까지 안 그래서 추천받은 두 번씩이나. 미대까지 안 됐냐? 아니 미대까지 안 돼? 그랬거든? 아니 한 번 더 내가 이제 제안 받았으면 혹시 그 갈려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엄청나. 그 사람이 그림 그릴 때 자신이 그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이 이제 알 수 있다라면 잘 그리는 거. 물론 뭐냐 뭐 이제 그 엄청난 화가들 경우는 본인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다 풀었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표시하는 거. 뭐 이거 피카소 맞죠? 그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그림 그리면 우리가 볼 때 뭐야 할 줄 모르는데 진짜 엄청난 그림이고. 아무튼 난 그만. 이거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보자. 잘해보네 이거. 잘 보죠. 잘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오 미대. 살아있죠? 살아있는 선. 오 선 뭐니? 뭘까요? 거북이. 아 거북이 이게 뭐잖아요. 문이고. 거북이. 매끈하다. 거북이. 아 이거 거북이라기보다 이거 보면 자랑.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네. 똑같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니 살아있는 선. 미대. 살선. 자, 그래서 끝난 거 아닙니다. 거북이 대머리. 대머리. 이거 안 돼. 이 뭐야? 오 뭐야? 미역. 아이. 수영하다 걸린 거 아니야? 아니야. 가발. 비 오는 날 우리가 해먹는 거, 비 오는 날. 그건 파전. 왜? 근데 이건 라면 같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직 더 이거네, 이게. 이것이 파전. 됐나? 파전? 자, 이거다. 자, 보자. 자라. 가발, 파전. 됐나? 그래서 자라, 가발로 파전 먹어. 그럼 이것이 뭐야? 자라, 가발이야. 이것이 뭐야? 자, 자라, 가발을 뭐하다고? 파전. 자, 파전. 이거 파전, 이거다. 파전인데, 저긴데, 따지면 안 돼요. 그죠? 따지는 순간에 막아준다. 그죠? 그래서, 자라, 가발, 파전. 그죠? 자, 그래서 잘 외워야 돼. 또 중요한 거. 우리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인지 좀 잘 파악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문제에서 어떤 전자의 이동이 주어진 다음에, 그 영역이 무엇인지 물어봐. 영역. 영역.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야? 자외선,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써야 되는데 괜히 여기다 영역 써야 되는데 라인만 쓰고 한다고. 그럼 되는데 영역을 쓸 때 우리가 계열 쓰면 안 된다. 괜히 오케이? 중요한 거. 그래서 뭐냐면 헷갈리면 안 돼. 자, 라인만 발만 또는 파션인데 다 뭐니 해봤자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요. 되나? 라인만 발로 파시 전부 다 사람 이름이야. 자기 자신들이 발견하고 자신들 이름만 붙이고 하고 거의 뭐 그래요? 되나? 뭐야? 자, 얘들아, 혹시 그거 알아? 그 사람은 술 먹으면 뭐가 되게? 개가 되고. 사람은 개입니다. 사람 개네요. 자, 자해자는 사람 있을까? 또는 뭐 자신하는 사람 있을까? 또는 뭐 이제 그 정신에 있는 사람 있어? 사람 없잖아. 사람 없는데 라임은 또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사람은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 개가 된다고. 사람은 개다. 그렇죠?
이렇게 그죠? 사람은 계열 붙이고 그죠? 그 빛의 종류에는 영역 붙이고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은 뭐라고? 사람은 뭐가 돼? 개가 돼요. 그래서 개 같은 사람 아니요. 개보다 더 하면 안 돼. 사람은 개하고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돼. 개보다 더 해도 안 되고 개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럼 개 같은 사람 아니고 개보다 덜 되면 안 돼요. 개보다 못해도 안 되고 개보다 덜 되면 안 되고 개가 똑같아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개하고 비교한 순간에 이미 용어고 용 거예요. 그죠? 혹시 본인이 혹시 그 사람 본인이 개보다 더 낫다고 할 사람이 있나? 저 근데 개띠인데. 그 개가 저 개띠라고? 개가 있나? 대충이며 그 뒤는 몰라요. 대충 진사오미 신유술에. 맞다. 걔가 들어가나? 12신에 걔가 들어가나? 저 근데 개띠인데. 맞나? 나 헷갈리네. 대충이며 진사오미. 저 12신 이 간지. 지신 12간지 아니에요? 간지는 아니야. 맞나? 12간지. 이건 이상한데 이거 간지하지 마. 간지하지 마. 하지 마. 이상해. 하지 마. 진짜 12간지 맞아요. 맞나? 맞을까? 여기 개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걔가 뭐야 그냥? 밖에 되지만. 걔가 술. 술계자. 술 먹은 사람 개가 되니까. 같이. 이런 그 큰 그림. 아니. 뭐지? 개판 나오네. 12지시. 시간 저는 이건 걔가 뭐지? 엉망이 개. 걔는 있대요. 그래서 그 큰 그림.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개가 된다면서 이미 파악을 하고 하필이면 지금 한점 술을 가지고 개띠. 뭐라 쳐야 나지? 11신 수고하네. 술이 맞는 거. 술. 자, 저기 나와. 술. 그 사람 술 먹으면 뭐가 돼? 개가 돼요. 그래서 술 먹으면 걔가 돼. 그건 아니고. 아무튼 큰 그림 하면 돼요. 자, 한다. 그래서 이어서 1열설. 그래서 이거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 들어올 때는 끝나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걔도 들어올 때 전부 다 자외선인데 얘도 자외선, 그죠? 전부 다 자외선. 이러면 자, 그 A랑 B에서 이거는 자외선 누가 더 센 자외선일까요? 다시 말하면 자외선일 때 A랑 B 비교하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큰 자외선일까? A. 그죠? 더 많이 들어오니까 에너지 차이가 크니까 이만큼 더 내보내니까 에너지가 더 큰 자외선이야. 그죠? 자,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길어 짧아?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짧아요. 짧아. 그 에너지가 적으면 파장도 길다는 거. 서로는 역수관계인 발대. 됐습니까? 잘 봐. 그리고 봐. 중요한 거. 그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인데 아무리 센 가시광선이어도 자외선보다 아무리 약간 자외선보다 더 세지 못합니다. 이거 이걸 이해하나? 아무리 센 가시광선이어도 가장 약한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적다. 이거 우리 보면 비교할 모양이 자외선 얘는 뭐야? 가시광선. 근데 무한대로 커지다 보면 약간 작고요. 사이만큼보다 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 차이는 비교하면 또 달라요. 또 이제 한번 그거만 나와 이게. 그래서 누가 에너지 소비인지 봐야 되고 사람 옆에 있지? 아무튼 영역이라는 걸 걔를 좀 비교해야 돼. 사람은 술 먹으면 뭐가 돼? 걔가 돼요. 좀 기억하고. 보시면 보이나? 이건데. 그래서 이제 각 파장에 대한 에너지. 그런데 잘 보시오. 이거 지금 이것이 가시광선. 저기 자외선 쪽이 적외선이라는 거. 그 적외선의 에너지가 작고 그
자외선 에너지가 크다는 거. 그래서 파장 이건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수업 몇 시까지 하는 거? 5분까지. 몇 시까지? 저희 1시간 반 수업. 몇 시간이 나왔나 모르겠다. 6시 반인가? 6시 반? 6시 15분이 1시간 반이긴 한데 모르겠나? 이러다가 사람 오면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보자. 얘는 자, 좀 기억해 이거. 뭐냐면 사오정은 수건줄.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알면 좋은 거. 사오정 알지? 사오정? 상장 그 서유기 나오는 그 손오공 저별기 사오정. 7공절이면 지금으로 하면은 일진. 그렇죠? 뭐 7공이니까 물론 여자인데. 자, 사오정 7공 이것이 뭐냐면 맞지? 사오정. 사오 청 하는 거. 7공주 70 주가 뭐야? 빨간 거. 근데 끝난 거 아니에요. 붙일 때 파장이 약 450 나노미터인 거. 얘는 주로 파란 거. 그리고 파장이 약 700 정도, 7 나노미터. 이것이고 빨간 거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시광선의 경우는 어느 파장이 어느 색깔인 건지 좀 알면 좋아. 근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빛이 사라지는 빨주파 세 가지에서 우리가 그 빨과 파만 알면 돼. 나머지 다 알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그죠? 질문 없으면 쉬어다. 자, 갑니다. 페이지 82페이지 갑니다. 82 빨리. 자, 개념형 문제 1번 문제. 수소원자 스펙트럼 수소 방정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거와 같은 현상 나타난다. 이것이 뭐게? 이것이 뭐야? 답은 불연속. 불연속. 그죠? 다음 이제 보호 원자 뭐야? 2번 잠깐만.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 이것이 뭐야? 전자껍질. 얘들아, 전자껍질 눈에 보여 안 보여? 근데 보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가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도입한 거다, 그죠? 아니. 자, 언제서 가까운 것부터 3번. 이것은 기호인데, 자, 가장 안쪽 껍질 뭐라고 한다고? 무슨 껍질? K. 저 K. 우리 대문자. K. 그 다음에 L. 그리고 M, N 쓰면 돼요, 그죠? 소문자인데 대문자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이 N은 이것에서 결정된다. 뭐야? 주양수? 주연수가 아니면 전자 껍질? 뭐니? 주연수가 아니면 전자 껍질. 더는 뭐야? 그 말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어떤 거요? 에너지 주양수. 그러면 주양자수에서 결정됩니다. 주양자수인데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걸 다시 또 나옵니다. 주양자수. 뒤도 다시 배우는 그때 다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8번은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 이게 뭐야? 바닥 상태. 바닥. 다음 9번. 자,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주임을 잃기 전에는 부양자수. 이것이 답은 들뜬 상태.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 다음에 자, 라이먼 계열은 이거 영역이다. 뭐게? 자라 가발하지 않나죠? 얘는 라이먼 이거 자유선. 그리고 자, 애니컬 2 이상에서 애니컬 몇을 1을 전제할 때 1. 다음에 발먼은 이거 영역 뭐야 이거? 가정선. 안 보이는 가정선. 그리고 얘는 자, 세 번째 이상이 이제 전자값에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그죠? 그럴 때 다음에
자, 파세는 뭐야? 정의선. 그죠? 정의선이고, 그리고 얘는 세 번째로 들어올 때 해주면 돼요. 아, 이거 1번 문제, 1번 문제. 자, 보어의 원자 모양 설명. 저 크게 할게. 쿼드라. 유후, 쿼드라. 자, 보면, 자, 원자의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에 따라 운동한다. 맞죠? 동그라미. 그 궤도가 우리 말할 때 전자껍질을 이렇게 말하고,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전자껍질 에너지 주는 원자에서 멀어질수록 나야 된다? 멀 좀 더 커진다? 자, 에너지 준위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는 그 궤도, 그죠? 그 전자가 있는 그 궤도에 준하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그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그것이 이름이 에너지 준위. 그럼 다음 세 번째 거.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을 전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하는 방식을 하는 거죠. 맞네. 한번 보겠어. 다음 네 번째. 아니 2번 문제. 자, 그리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위 A, 나타나다. 자, 오는 거 잘 보시오. A는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C 들어오고 D 나오고 E 들어옵니다. 할 때 H 첫 번째 다 들어오지. 그럼 A는 어떤 영역으로 에너지 내보내게? 자외선. 잘 봐. 다음에 자 B랑 E인데 B랑 E 경우는 어때? 두 번째 껍질로 들어오냐? 그러면 어느 영역으로 또 내보내? 이것이 가정선. 가정선. 그 다음에 D 경우는 첫 번째에서 무한대. 그죠? 잘 봐봐. D 경우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인데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좀 무한대 같은 거. 이것이 뭐냐면 수소 원자에 내에 있는 전자를 수소 원자를 벗어나게 하는 최소 에너지.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가 수소 이온이 되는 그때 최소 에너지라는 거. 첫 번째 거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 한 가지냐? 자, 흡수 누구게? 나가는 거죠? D 한 가지 맞죠? 맞으면 두 번째 거 방출되는 B 에너지 B는 C 대 2가 3대 1이야? 잘 보죠. C하고 E인데 서로 간에 내보내는 에너지 B 몇 대 몇이게?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궤도에서 사는 에너지가 어떻게 본다고? E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41 외워야 돼? 됐나? 그럼 단위가 뭐 실효 지표물인데 실효 지표물 여기 무시하고 이건 내 잘 봐. 먼저 C의 경우는 2에서 1을 떨어지죠? 그죠?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얼마큼인데? 2, 1. 일단은 들어오는 거냐? 얘는 이제 뭐 큰 데서 작업되는데 그래서 C의 경우는 얘는 자,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방법을 해봐. 우리가 이 값을 얘를 그냥 뭐 K로 하자. 라고 할 때 자, C의 경우는 먼저 N콜이 그래서 E는 그치? E 쟤는 얼마게? 4분의 그래서 4분의 K 해주면 되고 다음에 E1 얼마? 얼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두 개 차이만큼 왠지 내보내 C는 얼마큼 내야 4분의 3 그죠? 4분의 3K만큼 왠지 내보내는 모습이고 됐나? 이렇게 다음에 이 경우는 무한대에서 이루어오는 거지? 됐나? 자, 얘네 그럼 무한대 얼마인데? 이건 무한대 얼마? 2 무한대? 2 무한대 얼마인데? 얼마? 0 맞아. 그리고 다 똑같죠 이거? 2 얼마? 뭐 어디? 마이너스 4분의 K 차이 얼마? 4분의 K 몇 배? 3배. 그래서 C 대 2가 3대 나온다 라는 거 되나? 오케이? 다음에 3번 문제.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경우는 B냐? 가장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작은 거?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그죠? 가장 에너지 큰 것인데 그죠?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 방출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내보내는 경우 A 이가 A입니다. 틀렸죠? X 다음 OX 다음은 자 옆에 이거 하는 게 기본 문제다 기본
3번 문제. 그리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중에 N은 전자 전이 나타난다. 잘 보면 우리가 다 문제가 뭐야? 수소야, 수소. 수소인데 정답이 이렇게 가능한 거? 우리가 보면 그걸 자락을 파전도 보면은 그 정도 수소에 대해서만 한 거고 다른 데에서 따지면 없습니다. 가나 다가 이군요. 문제. 자, 가부터 다 해당하는 스펙트럼 계열의 이름과 방식에 비친 영역. 그죠? 그래서 계열과 그 영역 쓰래. 그죠? 얘들아. 사람은 술 먹으면 뭐가 돼? 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은 계열이야. 그죠? 먼저 가는 사람인데 카 나온다. 영역이랑 그리고 계열. 가는 어느 영역이게 가는? 자외선이고 어떤 계열이야? 라이먼 계열. 라이먼. 다음에 나와서는 가시광선이고, 그죠? 이게 뭐야? 발모 계열. 발모. 그죠? 다음에 하는 정선이고, 아니면 파생 계열이다. 그래서 자라갑을 파는 그렇게 기억해. 시험 다 물어보고 한다니까. 다음 4번 문제.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선택스러운 일부 나타나다. 잘 문제 총 4개 보내고 하나, 둘, 셋, 4개. 4개고. 이 해당하는 삶이 어느 소비잖아. 첫 번째. 자, N이퀄 3 이상인 전자껍질에서 N이퀄 2인 전자껍질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냐? 자, 이거 내가에선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이 내가에선 눈에 보이지 안 보이게? 보인다? 이거 했잖아. 앞서 했어. 자외선인데 4호정은 7공주. 그래서 우리가 그 파장이 400 정도라는 거 그리고 700 정도 사이. 좀 더 눈에 볼 수 있는 그 빛이야. 우리 빛이 뭐야? 가정선. 맞는 말?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자,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냐? 아니요. 누가 커 에너지가? A가 A죠. 파장에서 짧은 A가 큽니다. 두 번째 거 X. 세 번째 거 A와 B는 가정선이냐? 눈에 보인다니까? 뭐야? 색깔 보니 보라색. 이게 뭐야? 색깔 뭐야? 빨간색. 눈에 보여. 됐나? 오케이? 다음 동그라미. 다 뭐겠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쉬워요. 자, 다음 겁니다. 페이지 83페이지 83. 어렵다, 이거 어렵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좀 기억하냐면, 보어는 무엇으로 실험할게? 수소. 수소의 특징 뭐라고? 전자 한 개. 그래서 수소를 할 때 다 맞는데 수소가 아닌 다른 것은 뭐가 안 맞아야 돼. 맞나? 우리 예를 들면 선 똑같은 모습인데 수소를 할 때 보면 선 4개 딱 나오는데 다른 것을 하면 우리 예를 들면 네온? 네온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봐봐.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 통해서 똑같은 이제 방정을 실험하면은 선이 분명 하나처럼 보여도 잘 보면 선이 2개야. 네? 오케이? 이해 가능? 아무튼 다른 거 수소가 아닌 다른 것을 하면 네? 그래서 수소랑 달리 나오니까 뭐가 좀 수소를 할 때 그때 말한 그 전자껍질 그 모습은 약간 뭔가 좀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 이론이야. 그래서 연도가 이제 1920년대 정도? 그때 보면은 그 어떤 것이 이제 그 어떤 학문이 좀 메인 개념은 양자역학. 그때 슬슬 나옵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어렵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고 대학교 과정 그나마 물리학과 나와도 하면 그나마 좀 배우고 할 수 있는 거 양자역학인데 그것이 뭐냐면 전자처럼 그 조그만 그 입자들은 그 입자가 어디인지 또는 그 운동량이 얼마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 됐나? 오케이? 됐나? 그래서 그 전자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 오케이? 단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자가 어디인지 그 확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됐나? 이해가나? 오케이? 내 말 잘 이해가? 사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전자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전자도 입자인데 우리가 그 사물을 본다가 뭐냐면 빛이 어떤 사물이 오고 됐나? 그 사물이 오고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딱 들어가야 돼. 그때 우리 눈에 딱 보이고 하는 거야. 7번 보이지? 7번 보이죠? 7번 왜 보여?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다시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칠판에 가서 칠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야. 보이는데 전자는 칠판보다 질량이 매우 적게 안 나가.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되게 미세한 입자다 보니까 그 가시광선이라는 빛도 엄청난 에너지가 큰 빛이야. 됐나? 봐봐. 전자한테 우리가 전자를 보려고 가시광선 쏴보내면 그 바로 가시광선이 가면은 전자가 딴 데로 가버려. 됐나? 그 반사빛이 우리 눈에 다시 또 와봤자 전자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들, 그래서 미시세계 경우 보면은 특히 전자 경우는 그 전자가 원자 내에서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자가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률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전자가 확률적으로 어디인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비탈이야. 책에 나온다. 오비탈. 오케이? 이거 중요 오늘 매일 오비탈. 이거 모르면 안 돼. 오비탈. 오늘 수업에서 오비탈 모르고 하면은 꽝. 저 오비탈에는 전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그 값이다. 확률 함수 값인데 우리 함수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글씨로만 배우고 어떤 식 따로 안 배워. 됐나? 됐습니까? 사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없다 보니까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률로 알 수 있다는 거야. 확률 됐나? 중요한 거. 됐죠? 그래서 문제. 얘들아 원자는 2D, 3D 뭐게? 평면 아니면 입체. 뭐야? 원자의 모습은 평면 아니면 입체. 어떤 모습이야? 입체지, 입체? 3D. 3D니까 우리가 이제 적별축을 보면은 총 3개 나온다. X, Y, Z 총 3개 나와. 그지? 3개 축 나오고. 질문. 보고 있어요. 이거 어려워? 자, 총 2가지 그림인데 첫 번째 거 뭐냐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점 찍어. 점 찍어. 네? 중요한 거. 얘들아. 점 하나가 전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전자가 어디 있는지만 지금 점을 표시한 것 뿐이야. 이것이 이름이 전밀도 그림. 전밀도는 잘 보면 그 중심으로 갈수록 더 진하고 점이 더 많이 보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점이 더 없어지는 모습이야. 됐나? 오케이? 그 말이 뭐냐면 자 중요한 거. 자 얘들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게? 여기 있지? 여기다? 여기인데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몇 퍼? 0%, 100%, 100%는 아니야. 15%. 아니야. 내가 여기 확률이 99.99 하는 거. 그러면 0.00. 그것은 되게 조그만 것들은 어디가 다 퍼져 있는 거. 다 똑같은 이거 그런 거. 이것까지 점이 다 찍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디가 다 퍼져 있다는 거야. 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자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전자가 많이 모여져 있구나. 모여진 정도인데 전자가 말하는 점이 모여지는 그 90% 되는 경계를 딱 그린 거. 그 이름이 경계면 그림이야. 됐나? 봐봐 중요한 거 보이나? 이 경계면 되니? 경계면 안에는 점이 90% 보이고 이게 하나 중요한 거. 이 경계면 바깥에는 전자가 있을 확률 10% 보이는 거. 여기에 다 퍼져 있는 거. 중요한 거. 사실 경계면 그림의 경우 그죠? 경계면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 100%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몇 퍼인데? 90%. 그리고 경계면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확률 0%다. 맞는 틀려? 그렇죠? 몇 퍼? 10%. 기억해 이거. 중요한 거. 근데 어떻게 90을 하시냐? 그러니까 경계면 그릴 때 경계를 어디까지 하냐면 이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의 점이 하나의 전자 아니야? 그렇죠? 전자 있을 만한 표시한 것 뿐이고 아무튼 점이 모여져 있는 90% 되는 공간까지 그린 것이 이름의 경계면 그림. 됐나? 알겠나? 질문. 뭔지 알겠어요? 이해가? 점 되게 많이 있는데 그 90% 된 점이 그 모여져 있는 그 끝 경계되는 거. 그것까지 그린 것이 경계면 그림이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 경계 바깥쪽에
점이 다 있는데 해봤자 10% 있다고요. 그래서 경계면 그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멸도 그림을 우리가 경계면 그림인데 경계면 그래요. 전멸도 해봤자 점 그냥 무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멸도 그림을 늘 표시하면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계면 그림을 좀 표시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들어봐. 경계면 안쪽에는 전자가 100% 있다.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죠? 90% 기억해. 그리고 경계면 바깥쪽에 전자가 몇 퍼? 10% 있다. 그것을 절대 까먹지 마. 애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경계면 그림으로 늘 하는 거다 보니까 애들이 무조건 경계면까지만 전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야. 틀려. 그거 틀려. 틀리고 경계면 바깥쪽에도 전자가 있는데 10% 있다. 라는 거 중요한 거.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오비탈 두 가지 못하죠? 자, 여러분들 잘 보면은 중심으로 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큽니다. 이게. 우리 중심에서 멀수록 더 전자 발견 확률이 더 작다는 거. 우리 끊어가다 아닙니다. 자, 오비탈 종류가 있는데 종류? 우리가 종류가 보면은 오비탈 종류가 S 오비탈, 그리고 P 오비탈, D 오비탈, 그리고 F 오비탈 있는데 우리 지금 배우면서 뭘 배우면 이 두 가지만. 두 가지, 그죠? S랑 P 두 가지 오비탈을 우리가 지금 배운다. B가 근데 그러니까 S 오비탈 모습인데 그러니까 오비탈 종류가 S, P, D, F 다 있어 이게. 인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보면 배우는 그 모습을 해보자. S랑 P 두 가지만 그래서 오비탈 종류가 한 가지로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뭐죠? 잘 보죠. S 오비탈. 소문자다. 잘 봐, 중요한 거. 자, S 오비탈 경우는 먼저 모습은 얘는 입체이고 S 오비탈 모습은 공 모양. 그래서 동기면 그림을 하고 공 모양. 공 모습. 공 모양이다. 공 모양이고. 그리고 자, S 오비탈의 경우는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한다. 그렇죠?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한다. 이거 확인하?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있다. 공인데 동그란 공 모습이지?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은 거야. 공 모습이야. 그러면 뭐냐면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하다면 어디나 다 똑같이 전자가 발견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야. 되면 이해가나? 그래서 다 똑같은 공 모습이니까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야. 어디로는 다 똑같은 거.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얘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방향성이 없다는 거야. 방향성 없다. 방향성 없어요. 오케이? 없다. 기억해? 됐죠? 그치? S 오비탈은 어디에 있다고? 모든 껍질. 됐네? 그래서 모든 껍질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야? 공 모습. 이거. 그리고 전자 발견의 확률은 중심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다 똑같다는 거. 그 말은 뭐냐? 얘는 그 S 오비탈 경우는 방향성이 없다. 됐죠? 오케이? 됐죠? 끝나고 또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S 오비탈 표시할 때 봐봐. 자, 첫 번째 껍질이니까 1 쓰고 그 S 오비탈 쓰고 쓰면 돼. 이것이 1S 이것이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표시하는 모습이고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자, S 오비탈 있으면 어떻게 표시하면 돼? ES라고 돼. ES. 됐나? 됐나?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어떻게 쓰면 돼? 3S 쓰면 돼. 쓰면 돼요. 그럴 때 잘 봐. 1S, 2S, 3S 다 똑같이 어떤 모습이야? 공 모습. 왜? S 오비탈이 있는 거야. 근데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잘 보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그 공 크기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공 크기가 더 커. 됐나? 똑같은 공 모습인데 크게 점점 더 커진다. 됐나? 오케이? 그죠? 최다 나옵니다. 다음에 넘어서 P 오비탈. 잘 봐, 벌써. P 오비탈. 자, 문제. 자, S 오비탈 경우는 잘 봐. 공 안에서, 공안에? 그 경계면 안에? 경계면 안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 100%. 아니죠? 몇 퍼? 90%? 90%고 안쪽에는 90%고 90% 되고 바깥에 몇 퍼? 10%. 그죠? 10%? 됐나? 기억해? 이 속에는 무조건 100%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되죠?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P 오비탈인데
P 오브텔의 먼저 모습을 잘 보시오. 보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뭐 X, Y 하면 잘 봐. 먼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보이나? 이런 거. 이런 모습을 말할 때 우리가 P 오브텔에 대한 그 명칭은 그 모양은 우리가 말할 때 아령 맞지? 아령. 그 덤벨 말고 아령. 그래서 이의 이름은 아령 모양이다. 그렇죠? 아령 모양이다. 근데 아령이면은 뭐 기본이 뭐지? 이거 뭐지? 아령? 뭔지 알지? 아령? 이거 맞지? 아령? 아 이거 하는 거 아령. 이거를 우리 생각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왜요? 그죠? 만약 혹시 그 이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세에서 가장 의존되는 그 화학자 돼서 이름 바꿔. 물리학과 들어서 다 바꾸면 돼. 그 전까지 우리 잘 따라오면 돼요. 그렇죠? 문제. P 오브텔은 어떤 모양이라고? 아령. 그죠? 아령. 기억해? 근데 잘 보게 되면 자, 얘는 이제 모든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 n 이퀄 2부터 n 이퀄 2 이상부터 이거 n 이퀄 2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그 말 뭐냐면 첫 번째 껍질만 P 오브텔이 없고 다시 잘 봐. 중요한 거. 첫 번째 껍질만 P 오브텔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부터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문제. 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오브텔 어떤 거일게? S오브텔. 자, 두 번째 껍질에 어떤 오브텔일게? SP. 맞죠? 됐죠? 됐습니까? 또 끊어가야 됩니다. 모습 보면 봐요. 이렇게 그 X축 걸쳐있는 이런 P오브텔도 있고 또 봐봐. 안 보거나 이렇게. 그래서 Y축이 걸쳐있는 이런 P오브텔도 있고 또 색깔 색깔 맞아. 이렇게 되나? 그래서 Z오브텔 이렇게 Z축에 걸쳐있는 이런 이제 P오브텔도 있어. 그래서 그걸 뭐냐면 S오브텔은 동그란 공 모습이니까 어디를 봐도 똑같은 모습이야. 근데 자 P오브텔 경우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아무튼 한 종류만 딱 보면 우리 앞 정면을 볼 때 또 옆으로 볼 때 모습이 다 다르지.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다르다. 됐나? 오케이? 됐나? 그래서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P오브텔은 방향성 일단 방향성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 오케이? 있다. 됐습니까? 최소 이거 좀 기억해. 최소. 됐나요? 아무튼 P오브텔은 총 세 가지 어떤 거 있다고? X축에 걸친 것 또는 Y축에 걸친 것 또는 Z축에 걸친 것 총 세 가지 축인데 그것에 대해 표시할 방법을 우리가 쓸 때 X축 걸친 오브텔의 경우는 PS 쓰면 되고 조그맣게 X 자 Y축은 원래 이 P가 소음자야. 소음자 P고 조그만 그 글씨를 많이 쓰는 거 알지? 우리 지수 쓰는 것도 정반대로 쓰는 거. 자 이제 Y축 걸친 것은 PY 쓰면 되고 다음 Z축 걸친 것은 PZ 쓰면 돼. 근데 세 개에서 세 가지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건 누구냐? 에너지 크기는 다 똑같다. 똑같다. 그죠? 왠지 뭐 PS가 가장 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PS나 PY 또는 PZ 다 똑같은 에너지 값이야. 그죠? 누가 큰 거 없어. 그래서 PS의 전자가 있거나 또는 PZ의 전자가 있거나 똑같이 뭐 P오브텔이 있으면 에너지 크기 다 똑같다는 거야. 됐나요? 중요한 거. 잘 봐봐. 그죠? 잘 봐. 자, X오브텔 경우는 자, 잘 보게 되면 그 원점에서 이제 그 다 들어간 모습이야. 그걸 뭐냐면 저 X축 경우는 자 Y랑 Z축으로 이루어진 평면. 뭐냐 이거? 이평면. 되나? 그래서 X오브텔 경우는 이제 Y랑 Z로 이루어진 이평면 되죠? 이평면 상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빵이다. 되나? 이평면. 자, PS 이 경우는 Y랑 Z로 이루어진 이평면상에서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빵. 물론 이제 Y축으로 하면은 이렇게 X축과 Z축으로 이루어진 이평면. 이평면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빵인 거. 됐나? 오케이?
이해가나? 질문? 자, 우리가 다시 뭘 보냐면 오비탈은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률로 표시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 오비탈이고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입체 도형으로 찍어서 보니까 정 찍어서 그렇게 나와 이게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오비탈에 따른 어떤 그 공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굳이 몰라야 돼? 그리고 자 그리는 거 총 두 가지 전밀도 아니면 전개면 전밀도 말고 점 찍어서 나타내는 거 저 전밀도의 경우는 점 하나가 뭐 전자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 전자가 어디인지 단지 점 찍어서 나타내는 것 뿐이고 점 하나가 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되나? 그렇죠? 생각해봐라 저거 만약 수소 원자라고 하면은 수소 원자에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인데 점 많잖아 그럼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 이거는 전자가 엄청 많아? 아니야 살짝 한 개 전자가 어디인지 그 점을 표시한 것 뿐이야 됐나? 다음에 자 점으로 찍어낸 저 전밀도 그리는 경우 너무 이제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또 간단히 하는 것이 뭐냐면 전기면 그림인데 전기면 그림 안쪽에는 저 점이 모여지는 확률 몇 퍼? 모여지는 그 퍼센트 몇 퍼? 90%. 그리고 바깥쪽에는 10%라는 거죠. 그래서 까먹었네. 그리고 또 있다. 자, 오비탈 종류 많죠? 많은데 우리가 총 크게 두 가지 배웠 두 가지. 어떤 거 배우면 우리가 S랑 P 두 가지 배우는데 이제 S 오비탈은 어떤 모습이야? 공고. 다음에 P 오비탈은 어떤 모습? 아령. 그리고 X 오비탈은 어느 꼭지부터 있는 거? 모두. 첫 번째도 다 똑같아. 그리고 P 오비탈은 어디 붙어 있는 거? 두 번. 두 번째부터. 그죠? 다음 끝나와야 됩니다.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다음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P 오비탈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PS, PI, PZ인데 누가 에너지 가장 크게? 에너지 가장 큰 거 누구야? 같아요. 다 똑같다. 그죠? 이건 우리 한 거고 다음 저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면 양요소 돼요. 양요소 맞다. 일단은 좀 화면 좀 끄고 좀 써야 돼요. 양자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별거 없어 그냥. 우리 지금 해봤자 뭐 양자수 뭐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수박 걸탁도 아니고 그냥 수박 보기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수박 그 보기 멀리서 저 수박이가 그 정도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지워볼까요? 먼저 양자수. 그러면 뭐 전자가 이제 뭐 띄엄띄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양자가 더 있다는 거 말해.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좀 표시하는 그 수라고 좀 떠오르냐? 그래서 양자수는 총 4가지 있어, 4가지. 물론 이거 중요 외워라, 외워. 어떤 거냐면 그 4가지인데 먼저 일단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우는 거 알려주면 이거다. 주방장. 네, 주방장. 주, 방, 장, 그리고 스. 그래서 주방장이 되게 많이 있는 거야. 복수요. 그죠? 되나? 그래서 주방장 스 외우면 돼. 따라해봐. 주방장 스. 자, 주방장 스. 이번 연하 자, 주방장 스. 자, 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 잘 봐, 중요한 거. 한번 너희가 따라했으면 거의 끝났어. 얘는 이름은 주 양자수. 이름이 주 양자수고, 얘는 방위 양자수고, 얘는 자방이 지우면 돼요. 그래서 자기 양자수, 양자수고, 그다음에 얘는 스핀 자기 양자수. 이거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얘들아 주방 장스 외우면 돼. 됐죠? 그럴 때 얘는 쓰는 그 기호가 N 쓰고 얘는 우리가 쓸 때 L 쓰고 얘는 L 쓰고 얘는 MS 써요. 오케이? 쓰는 기호가 뭐가인지 좀 잘 봐야 돼. 됐습니까? 그럴 때 얘 갖는 의미는 뭐죠? 자, 주 영역수 경우는 얘는 그 전자 껍질 넘버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K 껍질 N은 그 1이고 L 껍질 N은 그 2고 그 껍질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에너지. 에너지 크기 말해. 줄 맞춰.
에너지 크기 말이야. 에너지 크기 말이야. 에너지 크기. 맞아? 자, 숫자가 더 크면은, 그지? n 숫자가 더 크면은, 당연히, 그래서 겉에 있는 껍질에 대한 거니까,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됐나요? 또 합니다. 이어서. 다음에, 얘의 경우는, 얘는, 자, 방향성이,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은, 양면속, 똑같다? 양면속으로. 이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오비탈의 종류. 됐네? 오비탈 종류. 우리가 뭐 SND, PND, DND 하는 거, 그 오비탈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 그다음에 장애성의 경우는 오비탈의 방향성이야. 오비탈의 방향성. 오비탈. 방향성이나 방향성. 자, 봐. 자,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자, S 오비탈은 없지. 근데 P 오비탈부터 방향성이 있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제 그 S 오비탈의 경우는 뭐, 숫자가 뭐, 좀 나중에 하고. 다음에, 자, 스페인 양수의 경우는 그 전자. 그래서 전자에 대한 스페인. 말하는데, 별거 없어, 얘는. 먼저 보자. 얘는 그 되게 뻔하지만, 첫 번째 껍질은 N가 1이고, 두 번째 껍질은 N가 2고, 세 번째 껍질 N가 3고 쓰는데, 근데 N가 쓸 때 보면 N가 1, 또 N가 2, 쓰면 돼. 쓰면 되고, 다음에, 자, L, 방금 N의 경우에는 쓸 때 S오피탈. S오피탈 값에 얘는 빵이다. 참고로. 외워도 되고. 그리고 P오피탈. 얘는 그, 방금 N의 값에 얘는 1. 외워도 돼. 그리고, 자, 오피탈 방향성인데, 근데 S오피탈 해봤자 빵이고. 다음 또 봐봐. 자, P오피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몇 가지 종류가 있게. 세 가지. 그죠? PS, PR이다, PZ인데, 세 가지 서로 가는 그, 뭐, 그러니까 중심에서 대칭이다 떠올려. 또 중심의 경우는 그 빵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는 거.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는 거. 이렇게 쓰면 돼. 다시 또 할 거예요, 통으로. 다음에 전자 스페인인데, 잘 들으시오.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로 들어가서 수해봤자 두 개인데, 근데 그 두 개의 전자가 서로 간에 다른 것으로부터 다 도는 거야. 그 전자에 대한 자기장, 전자에 대한 어떤 그 자전 모습을 떠올려. 그래서 이거 해봤자 얘는 무조건 얘는 플러스 1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분의 1 둘 중 하나야. 됐나? 오케이? 다른 거 가는 거 없어? 뭐야? 실전. 저걸 갔어. 지울 수가 있어. 갑니다. 먼저. 모습을 어떻게 해? 모습을. N이고 1 이거 플러스였나? 밑으로 쓰면은, 갑니다. 자, N이고 1로 자, 첫 번째 껍질은, 됐죠? 됐나? 그렇지? 자, 어떤 오피탈이 있는 거게? S 오피탈. 자, S 오피탈이 있는데, 네? 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먼저, 잠깐만. 표에 대해서 틀을 좀 잡고, 틀 잡아야 돼. 그럼 세팅. 처음부터. 자, 껍질 넘어온 다음에 여기는 그 오비탈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 L 그리고 L 잠깐만 어떻게 하지? 바꿔라. 다시 하자. 가자. 좁아서 옆으로 쓰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겠다. 갑니다. 자, 첫 번째 껍질 N이고 1 껍질. 자, 첫 번째 껍질 경우는 자, K 껍질이고 얘는 해봤자 주 영수가 1이고 그리고 첫 번째 껍질 어떤 오피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S 오피탈 들어갔으니까
S옥탈 경우는 자 방 연소수가 얼마? 빵. 그래서 얘는 그 A코 빵이다. 빵 쓰면 돼. 그죠? 그럼 딴 거 없어요. 끝. 그리고 이 경우는 그 이제 자기 연소 M에 표가 좀 표 좀 어떻게 좀 이어지게. 쓰여. 다음 여기 있어. 다음 이제 X옥탈 경우는 얘는 그 이제 그 방에 그러니까 자기 양수가 ML 이것이 곧 빵이고 그리고 얘에 대한 이제 그 스피드 양수 MS인데 이 경우는 전자 최대 두 개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간다. 이거? 다음에 N 이퀄 2 경우 자 S는 P가 있지? S옥탈로 P옥탈 자 S옥탈이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L값은 얘는 틀리면 얘는 이제 그 빵 나오고 그리고 자 자기수 얘는 빵 나오고 그리고 MS 그래서 자기수에는 그러니까 스피드 양수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반이야. 모습이 잘 나오는데 다음에 자 두 번째 껍질 경우는 얘는 또 어떤 옵탈도 있는 거게 P옵탈 있어 P옵탈 자 P옵탈 경우는 L 콜 1이고 그 다음에 자 자기양수 N L 이 경우는 세 가지 옵탈이니까 PS, PZ니까 총 마이너스 1 아니면 빵 아니면 플러스 1을 갖는다. 그리고 이 각 옵탈에 대해서 MS 그 스피드 양수 경우에는 이거 이 속에 있는 전자 최대 두 개 할 때 그때는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간다. 또 이 옵탈 경우 다 똑같이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갖고 다음에 자 이 옵탈의 경우도 똑같이 전자가 최대 두 개니까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분의 1 간다. 자 N코 3일 때 이때는 S옥탈 갖고 다 똑같아요. 똑같고 다음에 P옥탈 다 똑같다. 근데 또 무엇이 있냐면 D옥탈. 자 D옥탈인데 D옥탈 경우는 다 똑같이 얘는 L 이퀄 빵이니까 다 뭐야? 2 나오고 그 다음에 자 ML 그래서 자기 N수 경우에는 자 S옥탈 그 종류 한 가지 있지. 다음 P옥탈 종류가 세 가지. D옥탈 종류는 총 5가지. 얘는 또 대칭된 모습인데 저는 중심 있고 나머지 4개 전부 다 그 대칭된 모습 전부 다 갖는 거. 중심 빵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2 갖는 거 해주면 돼요. 라고 할 때 각 옵탈에 대해서 전자 경우 MS 경우에는 하나일 때 전부 다 플러스 2분의 1 또 마이너스 1 전부 다 갖는다. 다 가지게 해가지고 옵탈 쪽에 잘 쓰게 되면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 알 수 있고 자 옵탈은 이제 그러니까 두 번 했어 네 가지. 그래서 양수수 경우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잘 쓰게 되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야. 마치 그런 전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표시하는 이제 주소 같은 모습이야 주소. 근데 봐봐 이런 거. 많이 말해 그 S옥탈, 그러니까 축반기 껍질은 S옥탈에 있는 전자 최대 2개 들어가는데 그 하나의 전자가 하는 양연소의 경우 첫 번째 껍질이니까 N 이퀄 1 되면서 N을 L을 0이고 또 ML은 0이고 또 MS는 경우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 또 다른 전자의 경우는 N 이퀄 1 되고 L은 빵 그리고 N은 빵 그리고 MS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거. 그걸 뭐냐면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경우 이 네 가지 네 가지 양면수 수가 다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다음에 할 건데 그 이름이 파울리 비타울리라는 거. 파울리의 비타울리. 이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양수가 다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 서로님 그 뭐냐 어울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야 이게 그 모습이고 그런 거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점 최대 두 개까지만 딱 들어간다. 세 개가 들어간 순간에 그 세 번째 것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가는 거. 전자적으로 보면 그 스피릿 양수가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총 3개 들어가면 두 개까지 보면 해봤자 플러스 2분의 1 또 마이너스 2분의 1 갖고 세 번째니까 이것이 갈 수 있는 양수의 경우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세 번째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또 들어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양수가 똑같은 전자 생기면서 말이 안 맞죠. 파울 백깔리 다음에 할 건데 쟤는 내가 할 양수가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거야. 그런 거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최대 두 개 들어간다. 50%야. 힘들어. 몇이야? 53분. 그렇죠? 여기서 좀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 85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3번까지 3번까지 끝나는 거. 여기 나가놨어요. 4번까지 끝난 것도 알려야겠습니다. 정말. 하는 거 끝나면 되겠네. 저 이거 좀 맞아 한 가지만 끝내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아무튼 자 양대수 좀 몇 가지라고 네 가지. 주방의 장수 외워야 돼. 그죠? 중요하다. 그리고 마우스 그냥 그 중요한 또 뭐냐면은 사고 뭘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이거 자 에너지 주인데 이것이 뭐냐 에너지 크기야. 그래서 수소일 때랑 그리고 수소가 아닐 때 달라. 수소일 때 경우는 똑같은 주 연수면 그 오비탈 종류가 달라도 에너지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가 아닌 경우 다시 한번 수소는 단 전자 원자고 근데 수소가 아닌 것은 다 전자 원자야. 그죠? 그래서 다 전자 원자의 경우는 달라. 수소가 달라. 그 비교. 자, 주 연수가 1, 2, 3 다 이거인데 근데 자, 다 전자의 경우는 달라. 등호 없고 다 달라. 다른데 보이나? 3P 다음에 3D 사이스 같은데 달라 이게. 그래서 처음 리스트 바뀌는 것은 다음에 다시 또 할 거야 이게.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전자배치 나와져 있는데 전자배치를 이제 우리가 할 때 그때 합니다 이게. 그리고 잠깐만 오비탈에 대한 표현. 그죠? 얘들아.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 있는 것을 우리 표시할 때 우리가 그 표시 방법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 P오비탈 우리가 있을 때 2 쓰고 P 쓰면 돼요. 그죠?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1 쓰고 S 1 생각하면 안 돼. 좀 써야 돼.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 어떻게 2 한 다음에 S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전자가 하나 있으면 1 쓰면 되고 두 개 있으면 2 쓰면 되고. 됐나? P오비탈은 총 3개의 오비탈이 있으니까 전자가 최대 6개까지 들어가. 그래서 뭐 없으면 빵이면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근데 한 개 쓰면 되고 두 개 쓰면 되고 세 개, 3 쓰면 되고 4개, 4 쓰면 되고 그런데 1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뭐 안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위에 지수부분에다 쓰는 것은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라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했고 그래서 양수가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이어서 할 건데 다음에 우리가 바로 문제 풀면서 다시 또 이어서 합니다.